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정시설 재소자가 최근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전체 재소자의 10% 수준까지 증가했는데 일부 재소자들의 난동으로 교정당국의 관리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보여주는 영상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권민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보호장구를 착용한 여성이 소리를 지르더니 보호실 문을 강하게 찹니다. 진정해. 테이블을 부수며 위협하는 남성. 방패를 든 진압팀이 보이자 무릎을 꿇습니다. 수갑을 찬 채 발을 구르고 벽에 머리를 들이받는가 하면 갑자기 플라스틱 덩어리를 삼킵니다. 조현병이나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재소자들이 교정시설에서 난동을 부리는 모습입니다. 선풍기 날개 부러뜨려서 삼키고 형광등 부러뜨려가지고 삼키고 상상을 좀 불허합니다. 지난 2016년 3,000명대였던 정신질환 재소자는 2019년 4,000명대로 증가하더니 지난해엔 6,300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재소자의 10분의 1에 달합니다. 10년 만에 2배나 증가하면서 교정당국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돌발적인 이벤트는 다 정신질환자에 일어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든 팀이 그 초긴장 상태로 가야 되고.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하루에 3, 4명 정도의 정신질환자들 난동을 저희들이 겪고 있거든요.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정신질환 재소자가 크게 늘었다고 법무부는 분석합니다. 당시 헌재는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규정한 정신보건법 24조에 대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위헌 결론을 내렸고 이듬해 법이 개정되면서 정신병원 강제 입원 요건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들이 전문기관 입원 등을 통한 치료를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곧바로 수감되면서 교정시설 내의 난동과 같은 사례가 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가서 치료를 받고 교도소에 와서 탕감을 하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 수용기관에다 얼른 던져주고 가는 식이죠. 정신질환 재소자에 대한 교정당국 수용 능력이 한계를 넘어선 상황에서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권민규입니다. 이렇게 정신질환 재소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교정시설 전체에 배치된 정신건강 전문의는 단 3명에 불과합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 탓에 문제가 발생해도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렵고 이로 인해 교정 교화 효과까지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서울대병원 이한성 교수는 9달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정신질환 재소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 내 전담 전문의가 부족하다 보니 법무부 요청으로 파견을 나와 중증 환자를 돌보는 겁니다. 오전 오후는 다 원격진료 전국소를 보고 있고 정신질환 수용자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6,000명 넘는 정신질환 재소자를 진료하는 교정시설 상주 전문의는 고작 3명. 재소자가 이상 증상을 보이면 신속한 치료가 필수인데 대부분 방치되고 교도관들의 제압으로 그치는 게 현실입니다. 치료가 늦어지면서 증상은 악화되고 강압적 격리와 징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골이 깊어지는 겁니다. 약물 치료를 하려면 정신과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 급한 대로 손발을 묶어놓는다든지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닌데 눌러버리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이런 배경엔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전문 의료진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사회적 인식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세상에 갈 데가 없어서 교도소에 왜 가느냐 페이에 한 50%, 60%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찾아오질 않죠. 정신질환 재소자가 교정시설에서도 치료받지 못한 채 출소하면 사회에 나가 다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회로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재활 기회입니다. 여기서 치료를 잘 받고 나가야 또다시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전문가들은 정신질환 재소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는 물론 교정시설 전문의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SBS 안재입니다. 안녕하세요. SBS 주시은입니다. 오른쪽에 구독 버튼 보이시나요?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 궁금하시다면 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항상 저희 SBS 뉴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